안녕하세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인류과정 5주차 지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를 보세요. 자, 133페이지 보시면, 자, 6절, 예, 지대 및 직가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지대, 직가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대 이렇게 변하는데, 지대는 뭡니까? 말 그대로 토지의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토지의 임대료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 그리고 수익의 대가를 말한다라는 의미는 아주 이제 고전적 의미의 지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수의 대가다. 그럼 지금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다. 쓰겠죠? 따라서 이는 유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low. 자, 다음은 지가라는 게 있어요. 지가. 지가는 토지의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토지의 교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환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까? 시점에서 이루어집니까?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쓰겠죠? 그래서 이는 저량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스톡이다. 이렇게 지대와 지가에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해드렸고, 다음은 이 같은 지대와 지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제 이런 가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이 같은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토지로부터 매년 일정 금액의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자, 이 같은 가정을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가정을 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식이 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는 매년 일정매의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1,000만 원의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1,000만 원을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매월마다 50만 원씩 연금 받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연금은 뭐라고 하시는가? 일단 기간이 같아야 돼요. 매월 또는 매년 이처럼 기간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받거나 또는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금액을 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매월마다 50만씩 연금한다. 이 자체도 매월 기간이 같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50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50만을 뭐랍니까? 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벌써 이제 매년마다 기간이 같죠. 일정에 1,000만 원 금액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1,000만 원을 우리 뭐로 표현합니까? 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연금인데 이 자체가 영구히 발생한다. 그래서 영구히 발생한 연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구 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구 연금이다. 그래서 연금이지만 영구히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영구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연금의 성격을 지닌 자산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연금을 할인을 해주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금을 할인율로 할인해주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는 어떤 가정이 나옵니까? 연금을 가정했을 때요. 만약에 연금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다면 또 식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연금을 가져간다면 연금을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바로 현재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이때 연금이 이 자리에 보니까 뭡니까? 1,000만 원 지대가 되겠죠? 지대. 그럼 자,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바로 현재 가치가 된다. 이 자체가 뭡니까? 지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현재 가치인 지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식은 결국 연금을 가정했을 때 나오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가정 틀어버리면 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가정했을 때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현재 가치인 지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할인율로는 뭘 사용할 것인가? 할인율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투자론표에서 또 배우셔야 될 거예요. 자, 요구 수익률은 말 그대로세요. 요구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런 의미야. 그럼 누가 요구합니까?
투자자가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나는 어때? 반드시 자, 10%가 있어야 투자하겠다. 그럼 결국 몇 프로를 요구하는 겁니까? 10%를 요구한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자, 지가를 한번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지대는 얼마입니까? 1,000,000원이지요. 1,000,000원.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연 10%라면 어떤 이제 자 1,000,000원을 이제 10% 0.1이죠. 얘로 나눠주면 어때 현자치 구할 수 있다. 얼마입니까? 1억이 되겠죠. 그래서 지가는 1억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연구연금을 가정했을 때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지가가 된다 생각하시고, 자, 다음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조건은 일정한데 오로지 지대만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한다. 알 수 있겠죠? 네, 지가는 상승한다. 따라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지대와 지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이제 오로지 할인율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할인율이 상승하면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지가는 하락한다. 따라서 할인율과 지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할인율과 지가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결국 할인율로 우리 뭘 사용한다 했어요? 요구수익률 사용한다 했죠? 그럼 요구수익률과 지가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이 토지에 대한 자,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위험이 증가하면 자, 이로 인해서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은 어때? 더 많은 걸 요구하겠지요. 그렇죠?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할인율이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래서 지가는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위험 요인이 증가할수록 땅값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지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가는 어떻습니까? 하락한다. 그럼 진짜 그렇게 해야지.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가 관계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이 지대 관련해서 자, 논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자, 흔히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전학파. 그리고 이제 신고전학파가 있어요. 지금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간에 지대 논쟁이 있었다. 이건 결국 뭡니까? 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또 이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나오니까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절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제 경제학에도 계보, 족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족보인데 이제 경제학의 흔히 창시자다. 그럼 우리가 아담 스미스 들어보셨죠? 이처럼 아주 오래된 경제학의 그 부류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전학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또 쉽게 이런 사례 해보세요. 흔히 여러분들이 고전음악 클래식 듣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고전음악 클래식이다 이야기도 어때? 그 고전음악이 나왔을 그 당시에는 어때? 가장 최신 음악이었겠죠. 그럼 지금 보니까 어때? 오래돼서 고전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의 계보가 있더라, 촉보가 있더라. 이때 어때? 가장 오래된 하나의 학파의 부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고전학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라든지 리카도 어떻게 고전학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때? 고전학파 이 사람들이 어때? 경제 이론들을 주장을 했겠죠. 그렇지만 시대가 또 변하다 보니까 이 이론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겠지요.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론이 안 맞아요.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게 됐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고전학파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신고전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샬 등을 비롯해서 내가 고전학파를 다시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신고전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는 약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됐습니다. 참 이제 경제학의 가장 오래된 학자들 고전학파.
그 이후에 이 고전학파를 다시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오더라. 이게 신고전학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간의 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고전학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전학파 이 당시에 영국이 어때? 밀값이 폭등했어요. 그럼 밀값이 폭등하니까 지대도 어때? 상승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대는 뭐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곡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주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곡물 가격이 뛰니까 덩달아 어때? 지대도 올라가더라는 얘기. 그럼 가만히 있어도 지대가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뭘로 바라볼 것인가? 바로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전학파 시각은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결국 곡물 가격에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정반대 시각이에요. 정반대 시각으로서 지대가 상승하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더라라는 겁니다. 지대가 상승하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다. 그럼 잡으세요. 이때 지대 상승분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곡물 가격에 반영이 되겠지요. 왜? 지대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대 상승분은 곡물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대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생산비 비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결정된다. 그럼 지대 상승분은 곡물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대를 뭘로 보는가? 생산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견해는 지대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결정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대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핵심은 뭡니까? 지대를 생산비 비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지대를 생산비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게 이제 신고전학파 시각이고, 지대를 생산비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뭘로 봅니까? 불로소 잉여로 보겠다. 이게 이제 고전학파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렵다면 고전학파 이 시각만 잘 기억하세요. 고전학파 잠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고전학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에서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불로소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생산비 비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불로소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결국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종종 이걸 물어봅니다. 고전학파 이 시각이 간다면 자,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했습니까?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불로소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맨 상단에 두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지대와 관련하여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에 있어 논의를 달리하긴 바, 결국 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133페이지예요. 6절 두 번째 줄입니다. 지대와 관련하여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에 있어 논의를 달리하긴 바, 이건 뭡니까? 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지대의 논쟁의 핵심은 지대가 잉여인가 비용인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지대를 뭘로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뭘로 봤습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이는 것이고,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는가? 생산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1번 챕터부터 이야기 드리겠는데, 자, 1번 챕터 고전적 지대이론이다 나와 있죠? 여기는 별표 5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챕터 고전적 지대이론 옆에다가 별표 5개 넣으시고, 별표 5개 의미가 뭡니까? 바로 1번 챕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5개년 동안
5문제 연관해서 출제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매해마다 어때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지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는 이 이론들을 이야기 드리겠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지대 관련된 이론들이에요. 치과 관련된 이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험 출제가 굉장히 빈도 낮은 부분이에요. 설령 출제는 하더라도 답이 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답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지대 이론 여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대 이론 관해서 했는데 이 지대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게 있어요. 차액설. 다음은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다. 다음은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다음은 파레토의 경제 지대설. 다음은 마샬의 준지대설. 다음은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 뭐 등등 지혜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내면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분들이 있겠지요. 출제가 가장 높은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된 건 3가지예요. 3가지. 여기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이 부분과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이 3가지가 고전적 지대로서 우리 시험 출제가 돼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파레토의 경제 지대설이다. 마샬의 준 지대설이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간혹 한 번씩 나오고 알론소의 입찰설 이 부분도 조금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우리는 이 6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본 1~2월에서는 매마다 빠지고 출제하는 이 3가지 리카도의 차액 제설 그리고 튀넨의 위치 제설 마르크스의 절대설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 4월 과정에서는 이 3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고 알론소의 입찰설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5, 6월 과정에서는 이제 이 3가지의 입찰설까지 또 이야기 드리고 2분 이야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제가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되고 있는 이분들은 1, 2월, 3, 4월, 5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생각하시고 이제 또 지난주도 제가 간단히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분 나오면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는 문 하나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학자 이름 때문이에요. 리카도, 튀넨, 마르크스 생전 듣지도 못한 이런 어려운 이름이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절대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랬습니다. 설마 우리 시험에서 리카도의 차액설 기은희의 차액제설이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잘못된 문장이다 출제할까요? 출제합니다. 출제합니다. 지난 시험도 학자 이름 어떻습니까? 바꿔가지고 틀린 질문 2개나 냈어요. 그래서요 출제합니다. 그 달짜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학자 이름 꼭 외워야 된다 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해도 제가 설명 드릴 때마다 리카도, 튀넨, 마르크스 계속 이야기하니까 9월쯤 돼보세요.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돼서 외우지 않아도 뭔가 같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 풀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자 이름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차액지대, 위치대, 절대이대 이 개념을 더 이해를 하시는 게 이렇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먼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리카도의 차액설이다. 말 그대로 보세요. 차액이 지대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신가?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당연히 생산성에 차이가 나겠죠. 이래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다음 리카도산 고장파들이 있지요. 이 고장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곡물의
곡물의 수요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곡물의 가격이 어때?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곡물 어때? 더 많이 재배해져서 토지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고, 그럼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어때? 지대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어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어때? 지대가 상승한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리카르도의 차이설 여기냐면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가에 상승했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뭡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곡물 가격에서 지대가 결정된다. 따라서 지주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곡물가에 뛰니까 덩달아 지대도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바로 불로소득, 자,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해되면 지대는 자, 생산비, 즉 비용이 어때? 아니란 이야기예요. 비용이 아니라 불로소득, 잉여가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곡물 가격에서 지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 견해가 되어 있죠.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결국 지대는 뭐에 결정됐습니까? 곡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래서 지대를 뭘로?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본다. 그래서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이처럼 인구가 증가합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곡물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곡물 더욱더 많이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배인데 이때 비옥도가 아주 좋은 땅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비옥도가 좋은 땅인데 이를 리카르도는 우둥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둥지. 그래서 이름이 쉽게 이생하세요. 우둥지는 땅의 우동생이다. 이생하세요. 땅의 우동생이다. 그래서 비옥도가 아주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옥도 좋은 우둥지는 널려 있을까요? 한정돼 있을까요? 한정돼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둥지는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비옥도 좋은 우둥지에 씨를 계속 뿌려갑니다. 뿌렸는데 왜? 곡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계속 뿌렸는데 처음에 씨 뿌린 양에 비해서 수확된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을 벗어나면 씨 뿌린 양에 비해서 수확된 양이 늘리겠는데 점점 적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체감한다.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체감한다. 그래서 우둥지는 한정돼 있고 자,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둥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둥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을 개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열등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등지, 땅의 열등생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우둥지와 열등지 간에는 결국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둥지는 상대적으로 비옥도 좋잖아요. 좋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자는 이야기예요. 생산성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열등지는 비옥도가 더 안 좋겠죠. 생산성이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둥지에서 열등지는 생산성이 더 낮다.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경작은 가능하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리카르도는 최열등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열등지, 즉 한계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참 최열등지는 한계지에서도 경작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생산성이 어때? 생산성이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다. 그럼 좀 경작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정상인은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정상인도 얻지 못한다면 경작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경작이 가능한 이야기는 정상인은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초과인은 존재치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이 있어요. 즉 생산물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비를 빼주면 이 값이 바로 뭡니까? 초과 이윤이 되는 거지요. 초과이 된다. 자, 이러면 이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경제학에서는 정상이윤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 정상이윤은 생산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준 남는 게 있다. 이게 초과 이윤이다라는 겁니다. 초과인데 리카도 저는 이제 완전 경쟁력을 가져야 초과 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초과 이윤을 뭘로 인식할 것인가? 바로 지대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초과 이윤을 지대로 인식을 하게 된다. 왜? 완전 경쟁력을 가져야 때문에 초과 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대로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최열등진 한계재선. 경작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정상을 얻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값이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0이라는 이야기는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지겠지요. 그래서 최열등진 한계재선은 곡물 가격, 즉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과이윤은 초과하지 않는다. 0. 그럼 결국 지대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 그럼 지대는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열등진 한계에서는 지대는 발생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처럼 최열등진 생산성이 가장 낮다라 그랬지요. 낮다. 그럼 제가 이처럼 최열등지의 생산성과 이 토지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항상 뭐가 비교할 것인가? 이 최열등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이제 열등지도 뭐가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와 비교한다. 그럼 이때 열등지와 최열등지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의 차이가 바로 뭡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게 결국 뭡니까? 열등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에 귀속된 지대라는 거예요. 지대다. 다음 이제 우등지입니다. 우등지도 뭐가 비교합니까? 열등지와 비교할 것? 아니라는 이야기. 최열등지와 비교한다. 항상 어떤 토지와 최열등지를 비교한다. 왜? 최열등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자, 그럼 우등지와 이제 최열등지 안에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분이 우등지를 가진 지주에게 귀속된 지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최열등진 한계지의 생산성과 이 토지의 생산성과의 차이, 이 자체가 뭡니까? 지대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차액지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차액이 지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이 토지의 생산성과 뭘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의, 즉 한계지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익설 여기에서 이 위치의 문제를 고려하긴 고려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비옥도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위치의 문제를 다소 경시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자, 리카도의 차액지설입니다. 차익설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시는가?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등지는 한정돼 있고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지대는 무엇 때문에 상승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대가 상승. 따라서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생산비 비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최열등진 한계지선은 지대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카 차이설 여기서 이제 위치의 문제를 다소 경시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최열등진 한계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점을 보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 이 같은 지대 이론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양으로 1번 133페이지예요. 양으로 1번. 자, 리카도의 차액 지설이다. 소개인데 동그라미 1번 첫 번째를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은 차액 지대란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지대를 말한다. 결국 생산력은 뭡니까? 생산성이지요. 생산성의 차이, 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지대 발생 조건이다. 지대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2번 보세요. 수학 체감 법칙이 존재할 것. D번 비옥한 토지가 유한, 즉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정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랬죠. 튠의 리카도의 차액 제설, 리카도의 차액 제설 여기에 나면 지대 발생 원인이 뭡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비옥도 좋은 우등지는 어때? 한정되어 있다.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이들을 어때?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동물 3번 봅시다. 기억번. 토지는 비옥도와 위치에서 우등지와 열등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아래줄 중간쯤 보세요. 예, 자, 한 개지의 생산비가 곡물 가격이 되고 한 개지 내 토지의 생산력과 생산비의 차이는 지대가 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최열등지인 한 개지와 이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뭐 보세요.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서 비용이 아니므로 생산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견해되면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생산비 비용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생산비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네 4번 보세요. 예, 자, 기억번. 토지의 위치 문제를 다소 경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비옥도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게 뭐 봅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최열등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차액설 여기서는 최열등된 한계지선 지대 발생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16번 문제가 들어있지요. 16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에 설명하는 지대 이론은 첫 번째입니다. 자, 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비옥한 토지량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의 수학 체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벌써 답 나왔죠? 예, 자,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바로 비옥한 토지 우등지는 한정되어 있다. 자,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 아래점 봅시다. 자, 경작도인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이걸 우리가 뭐습니까? 최열등지 한계지다 표현했지요. 한계지는 지대가 어떻습니까? 발생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최열등지 한계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랬지요. 자, 그 다음 점 봅시다.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토지의 지대는 이 토지의 생산성과 바로 뭡니까? 최열등인 한계지의 생산성의 어떻습니까? 좀 차익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죠. 어떤지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 즉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지대율이 뭡니까? 바로 리카도의 차액 제설이다. 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우리 실제 시험에 출제했던 기출 문제예요. 우리 시험 이렇게도 출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차액설 관련해서는 이 박스내 16번 문제 박스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양호리 2번. 자, 마르크스의 절대 제설이다. 이 속에 오는데, 자, 이건 여러분이 이생하시면 되겠어요. 자, 흔히 마르크스다. 이제 칼 마르크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본주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군가 땅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도 공짜로 절대 안 빌려주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절대 지대설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 나면 지대 발생 원인이 뭘 것인가? 바로 비옥도의 차이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비옥도 차이 이런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진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 그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에 온다면 최열등진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최열등진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지대는 어떻습니까? 발생이 된다라는 거지요. 예, 지대는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이다. 여기서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바로 토지를 갖던 그 자체면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 나면 최열등된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리카도의 차액지설 여기에서는 최열등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대 발생 원인을 설명이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 나면 최열등인 한계에서도 토지가 요구하면 지대 발생이 된다는 거지요. 된다. 예,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첫 번째를. 자,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휘권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보세요. 절대지대란 토지의 생산량에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했던 그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가 요구한 지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 발생은 뭘로 보고 있다? 토지를 가졌던 그 자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이제 지대가 발생한다. 이때 지대를 뭐라 합니까? 절대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간쯤 내려보세요. 동 3번. 기억본 보세요. 차액지설이 설명하지 못한 최열등지에서 지대 발생 설명하고 있다. 설명했다. 좀 이해하시고 다음 하단에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17번. 자,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한 지대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토지를 갖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최열등진 한계에서도 토지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좀 봅시다.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시험 비옥도 이건 전혀 관련 없다는 이야기야. 토지를 갖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지대는 토지 사유원에서 발생한다. 자, 이는 뭡니까? 마르크스의 절대설 이야기다 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도 우리 시험 실제 출제된 기출 문제예요. 문제고 또 이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스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이다. 이 박스 내용 잘 이해하시기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6페이지예요. 136페이지는 양호 3번. 튀네네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소유했죠? 이게 바로 이제 튀네네 위치 지대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어서 튀네네 위치 지대설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흔히 입지교차 지대설 이렇게 표현하고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튀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다. 우리 시험은 위치설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튀넨은 고립국이란 책을 썼어요. 고립국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입지론의 시초를 쓴 이 책이 되겠는데 고립국이란 이 책을 썼다 해서 튀넨의 이론을 때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고립국이라는 게 있어요. 고립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립되었다는 이야기, 고립되었다. 고립된 나라라 그냥 고립이 됐다는 얘기는 외부 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원형 모양의 하나의 도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원형 모양의 하나의 도시를 상징한다. 그럼 이 원형 모양의 이 도시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도시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적으로 생산은 이루어지고 소비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를 흔히 어떤 소비지다 표현을 쓰겠죠. 또는 도심, 중심이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서 생산할 수 있겠죠.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자, 튀넨이 바라보니까 자,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비옥도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옥도가 똑같으면 차액지설 여기 나면 지대가 어때?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튀넨이 바라보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비옥도가 같더라도
같더라도 지대 차이가 나더란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위치의 문제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T는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위치 지대설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T는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 T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송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T는 위치 제설의 이야기는 리카르도의 차익설 여기에다가 뭘 고려한 겁니까? 수송비. 이걸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비지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어때? 적게 들겠지요. 또 소비지까지 거리가 이처럼 멀수록 어떻습니까? 수송비는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T는 지대를 이렇게 설명했죠.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준 값이란 이야기예요. 빼갑시다. 자, 보세요. 매상고는 결국 곡물 가격이 되겠지요. 그래서 곡물 가격, 매상고 여기서 생산비를 빼준 값이 어때? 이제 지대다. 이게 그런 겁니까? 리카르도의 차액절이죠. 여기에 T는 뭘 고려합니까? 수송비. 이걸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송비도 비용이니까 당연히 수송비를 어떻습니까?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빼준다. 그럼 잡으세요. 매상고, 즉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주고 수송비를 빼주면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이윤이 되겠지요. 초과 이윤이 된다는 겁니다. 정상이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초과 이윤이 되겠다. 그럼 역시 T는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존재한다? 존재치 않다? 존재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초과이윤을 뭘로 인식하실까? 바로 어때? 지대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 초과이윤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매상고와 생산비 이 자체가 변하면 매상고나 생산비 이 자체가 변하면 지대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합니다.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이때 결국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서 결정이 되어진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매상고는 100입니다. 100. 그다음 생산비 5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송비가 20이라면 자, 매상고 100에서 생산비 50 빼주고 수송비 20 빼주면 지대는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겠죠. 다음 매상고와 생산비 일자하다 했어요. 자, 매상고 100, 생산비 50 일자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수송비가 40이라면 이걸 빼주면 지대는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10. 결국은 여기서 이제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자하다 가정한다면 그러면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자, 지금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도심 가면서 수송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왜? 수송비는 거리에만 비례한다. 이 가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심으로서 거리가 거니까 수송비는 어때? 감소한다.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더 적은 값을 어때? 빼주니까 당연히 지대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지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수송비가 40에 20 적게 들수록 더 정합수니까 지대는 어떤 10에 30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더 정값을 빼주니까 지대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지대가 높아지면 토지 이용과 자본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T는 토지와 자본 간의 대체원을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걸 써도 되겠지요. 그럼 뭘 씁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거, 싼 거 쓰겠다. 그 얘기예요. 싼 거 쓰는 얘기예요. 문제 보세요. 지대가 상승할수록 어때? 토지에 대한 대가를 어때? 더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럼 상대로 사실 같은 경우는 토지입니까? 자본입니까? 자본.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줄이고 자본의 이용을 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이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토지를 어떻습니까? 적게 쓴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적겠습니다. 여기에 자본을 몽땅 투입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토지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토지를 때 집약해서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약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농업사니까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자, 결국 도심에서 멀어질수록이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겠지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수송비는 많이 든다.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빼줘야 되니까 지대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수송비가 더 많이 들수록 그래서 지대는 어떻습니까? 낮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낮아진다. 그런 겁니다. 그럼 지대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쌓아서 한 것들은 뭡니까? 토지. 그래서 이제 토지의 이용을 늘리고 자본의 이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지 이용을 늘리는 게 뭡니까? 토지를 넓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토지용을 우리가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가축을 어떻습니까? 방목한다. 이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방목 이게 뭡니까? 넓은 벌판에서 기르다는 이야기죠. 토지를 넓게 쓴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넓게 쓰겠다. 그래서 이 같은 토지용은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방적 토지용이 당신 농업사니까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이부터 많은 걸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우선 자,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적게 들지요. 왜? 거리가 가까이 때문에. 그래서 지대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즉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한다. 그럼 수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대는 어떻습니까?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걸 종종 물어봅니다.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지대는 낮아진다. 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지금 우리 배우지 않을 겁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외곽 할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겠지요. 외곽 할수록 지대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진다. 그죠? 지대는 낮아진다. 그래서 외곽 할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고 지대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에서 지대는 감소는 함수가 된다. 이 생각하시고 우리 이래서 결국은 수송비와 지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알 수 있겠지요.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수송비가 적게 든다는 이야기는 수송비가 적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수송비의 전략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수송비의 전략분이 많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는 수송비의 전략분이 많다 적다는 거지요. 수송비의 전략분이 적으니까 지대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튀내는 지대를 뭘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대를 바로 뭘로 봅니까? 수송비의 전략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대는 수송비의 전략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여기서 이제 튀내는 한다면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고 지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줄이고 오히려 자본의 이용을 늘리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세요. 이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다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집약적이냐 조방적이냐 이런 토지 이용 형태는 집약적이냐 조방적이냐 이런 토지 이용 형태는 결국 뭐에 결정됐습니까? 생산비에서 결정됐나요? 수송비에 결정됐나요? 수송비 여기서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송비 여기서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도시로 가면서 집약적 농업, 외로서 조방적 농업인데 이 자체가 동심원 형태더라. 그래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를 할수록 조방적 농업이 있는데 이 자체는 이처럼 동심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섯 개의 동심원 지대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성 있는 건 아니에요. 동심원 지대 모델 제시했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버젯의 동심원 이론, 여기 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누가 누구 걸 응용했다 그랬어요? 버젯스가 튀내의 고립국 이론을 시카고란 도시에 응용해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버젯의
동심은 이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심은 지대모델 제시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자, 지대 곡선 한번 그려봅시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Y축은 지대입니다. 지대고, X축은 도심에서 외곽이다라는 겁니다. 외곽인데, 여기 보세요. 도심을 갈수록 수송비는 어때? 적게 들죠. 그래서 지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외곽할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는 어때? 낮아지겠죠. 그럼 도심할수록 지대 높아지고 외곽할수록 지대는 낮아지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튀넨의 위치설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튀넨이 1800년대 사람이에요. 1800년대. 근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돼질 때. 여러분 혹시 그 모습 보셨나요? 못 볼 수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봤어요. 튀넨이 어떻게 뒤졌다. 이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그때 어떤 모습이 어떻습니까? 입이 툭 튀어났죠?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말 제대로 못해, 말. 그죠? 딱 죽는 순간 때 세 마디 유언을 남기고 되져버렸다. 뭐라고? 수송비. 딱 세 마디 남기고 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튀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앞으로 뭘 떠올린다? 수송비. 자, 보세요. 튀는 하니까 어때? 수송비 이 자체가 어때?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튀는 뭐냐면 수송비 이것만 떠올리면 우리 시험 어때? 백발백중이에요.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교재 살펴드립니다. 136페이지 보세요. 136페이지 양호 3번. 튀는의 입지교차 지해설이다. 이게 이제 위치 지해설 설명 내용이에요. 또 1번 첫 번째로 보세요. 자, 튀는은 고립국 이론에서 자, 고립국이란 책을 썼다 그랬죠? 자, 동심은 이론을 제시하면서 어때? 동심은 지대모델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칠 중간쯤 보시면 자,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이야기에서 튀는다면 지대는 뭐가 된 겁니까? 수송비 전략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원아 2번에 기억본 보세요. 자, 생산자가 부담할 수송비는 도심에서 머릿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대로 집어쓴 몫은 도시에서 멀을수록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도시에서 멀은데 뭡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어때? 수송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지대는 어때? 감소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네 번 봅시다. 2번. 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대의 개념을 위치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중간쯤 보세요. 튀네는 비옥도가 동일하다도 지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지 이 같은 이론을 제창하였다는데 결국 자, 비옥도가 동일하도 지대 차이가 있다니 뭐 때문입니까? 위치의 문제다. 그래서 비옥도가 동일하다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치 지대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07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간쯤 세 번째부터 농업 입지로야 나와 있잖아요. 바로 튀넨의 위치설 고립국 이론 이 자체가 대표적인 농업 입지론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동원아 1번 보세요. 자, 수송비 전략이 지대다. 그리고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수송비 전략분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보세요. 지대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물 가격, 즉 이게 매상고지요. 여기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자,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 이용한다. 중심, 즉 도심에 가까운 갈수록 어때? 집약적 농업이 이룬다 그랬죠? 이룬다. 이런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한 입지와 중심지와 가장 가깝게 입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자, 도심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지대는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한 입지가 중심, 도심에 어때? 가장 가깝게 입지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5번 보세요. 자, 농산물 가격, 생산비, 자, 인간의 행태변은 지대를 변화시킨다. 자,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어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떤 매상과 생산비 일정하다. 자, 이 같은 가정하에서 결국 지대는 뭐에 결정됐습니까? 수송비 여기서 결정됐잖아요. 그럼 반면 이제 곡물 가격, 매상고 이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대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음 생산비 이게 변하면
지대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튀넨의 위치설이다. 그래서 농업 입지론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우리 교재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이해하신다면 뭐 지대이론, 농업 입지론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지대이론 뭐 여러 했지만 대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 제설,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 제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제목 보시면서 연상을 좀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제목 보시면서 연상. 자, 차액 제설, 위치설, 절대설 모두가 어때? 지대 이론이잖아요. 지대 이론인데 차액설은 차액이 지대다라는 거예요. 차액이 지대다 이 생각하시는 이야기예요. 차액이 지대다. 그럼 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위치 대선입니다. 위치선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비옥도가 동일하다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은 위치대 개념을 대비했다 생각하시고 절대설입니다.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럼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되는 게 뭡니까? 토지소에 요구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목 보고 조금씩 어때 연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 붙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론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 2과정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3, 4월, 5, 6월 저희들이 이제 자 순차적으로 약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혜론 다 맞춰드렸으니까 여러분교재 2장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론이다. 이분 정리가 다 되었어요. 다 되었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정책론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